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단 한 사건이 일본 교육계를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평생 전통 교육을 고수해온 베테랑 교사가 전국 언론 앞에서 자신의 발언을 전면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영국 명문 대학들의 이례적인 반응, 일본 대기업들의 전략적 변화, 그리고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도쿄의 고등학교 복도는 늦은 오후에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니 어디선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카이 히로유키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일본어를 가르쳐온 교사죠. 우리 일본어는 가나와 한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언어로 이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 제 인생의 소명이라 생각했죠. 복도 한켠에 모여있는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광경이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죠. 와, 진짜 대박이다. 오빠 너무 멋있다. 사랑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일본 고등학교 복도였지만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발견하고 급히 자세를 바로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당혹감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야모토 리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최근 수업 중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학생이었죠. 방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니?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야모토 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새 에피소드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말 정말 재미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하기도 엄청 편하고요. 일본어보다 편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조합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해요. 저희끼리는 한국어로 메시지 주고받는 게 유행이고 영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만큼이라니.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한국어는 공식 교육 과정에도 없는 언어였죠. 그런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이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니? 궁금증이 일었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랑 케이팝 노래 들으면서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배우는 영상이 많다 보니 저희끼리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정규 교육 과정도 아닌데 스스로 찾아 배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제가 가르치는 일본 문학에는 흥미가 없으면서 왜 하필 한국어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죠.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의 가치를 흔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전통 문화를 위협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일본의 아름다운 언어와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케다 교장이 주재하는 정기교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사 일정과 행정 업무만 논의하는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이번 회의는 달랐죠. 교장이 국제교류 관련 보고서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장의 말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이케다 교장은 60대 초반으로 항상 글로벌 시각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교육자였죠. 최근 영국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영국 내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고작 3곳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무려 70곳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교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니 영어의 본고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아했죠. 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BBC와 옥스퍼드 영어 사전도 고추장, 먹방,
대박 같은 한국어 단어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적 확산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타니구치 선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영국 교육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이 언어 학습 동기로 직결된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교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의문을 품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언어인 영어의 본고장인데 왜 하필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지만 교장이 제시한 데이터는 분명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학교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타니구치 선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카이 선생, 어제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인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회의 내용을 들으니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이게 모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든 일본이든 결국 유행은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타니구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10년 동안 세 곳에서 70곳으로 증가했다니 이건 유행을 넘어선 변화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서양에서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과 우리가 우리 전통을 소홀히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사례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더 큰 흐름일 수도 있었죠. 교장이 언급한 옥스퍼드 사전의 한국어 등재, 70개 학교로의 확대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오늘 나눈 대화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국과 일본,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한국어 열풍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쌓아온 제 교육 철학을 그리 쉽게 바꿀 수는 없었죠. 일본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웃음소리를 내다가 제가 다가가자 급히 자리로 흩어졌죠. 무언가 숨기는 듯한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한 학생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재미있었어.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이상한 문장이었기에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 칭짜는 한국어로 진짜라는 뜻이에요. 정말이란 의미인데 저희끼리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랑해요도 많이 쓰죠. 다른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건 또 무슨 뜻이니? 사랑이라는 뜻으로 친구들끼리 많이 씁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믹스 언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정통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가 섞인 언어를 쓰고 있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국어과 동료 타니구치 마사유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타니구치는 저와 같은 50대였지만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사였죠. 사카이 선생, 요즘 학생들의 믹스 언어 알고 계신가요? 일본어에 한국어를 섞어 쓰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목격했어요. 칭짜, 사랑 같은 단어를 쓰더군요. 타니구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자막 없이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국영 방송에서도 한국 드라마 일부 대사는 자막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죠. 자막 없이라고요?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유튜브와 SNS로 스스로 학습한다는데 심지어 토픽 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도 있죠. 토픽이요? 네, 미야모토 학생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미야모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일본 대학이 아닌 한국 유학을 고려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고등학생이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열성이라니 놀랍기도 했습니다.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한국어까지 배우려 하는 겁니까? 모국어부터 완벽히 익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니구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하게 되었죠.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어 교사인데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익히고 시험까지 준비하는 열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죠. 제가 가르치는 일본 문학과 문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교무실을 나오며 복도에 붙은 한국어 동아리 신입 모집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우리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빠져드는 현실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었죠. 교장실로 향했고 이케다 교장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죠. 방과 후 한국어 동아리 확대권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여기는 일본 학교인데 한국어까지 정규 활동으로 확대하는 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일본어 교육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죠. 교장은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언어를 배우는 것이 서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논쟁할 기력이 없어 교장실을 나오던 중 복도에서 한 학부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죠. 사카이 선생님, 요즘 우리 아이가 한글만 쓰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를 만난 것이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최근 한국어 동아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일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전화가 왔고 모두 한국어 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했죠. 이런 반응이 학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내 한국어 열풍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취지였죠. 이것은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알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기도 전에 다른 나라의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요? 영국의 사례는 영국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고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죠. 인터뷰 내용은 다음 날 일본어 교사, 한류 열풍에 경종을 울리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어떤 이는 지지하는 눈빛을, 어떤 이는 비판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타니구치가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고 전통과 현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케다 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그의 표정은 우려가 가득했죠. 사카이 선생, 개인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일본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는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거부하기만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제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통 대 새로운 트렌드. 이 대립에서 저는 분명히 전통의 편에 서 있었죠.
이제 이 문제는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 학교 전체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케다 교장이 교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테이블 위에 외국 신문과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의 최근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장은 영국 교육부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일부 중등학교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와 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옥스퍼드 대학과 센트럴 랭커스터 대학에서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장은 이어서 일본 비즈니스 잡지를 펼쳤습니다. 국내 소식도 있습니다. 소니,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이 K푸드, K뷰티 시장 공략을 선언하고 한국어 가능한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내 교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미츠비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한국 관련 비즈니스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하는 추세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케다 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카이 선생, 최근 인터뷰 건은 유감스럽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교장의 말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죠. 학생들이 왜 K-드라마와 K-팝에 열광하는지 분석한 칼럼이 있습니다. 한글 자체의 과학적 구조와 독특한 매력이 작용한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다언어 교육 워크숍이 열리는데 직접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니 왜 세계가 한국어에 주목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역 앞 서점에 들렀습니다. 외국어 코너를 지나다 한국어 학습 서적 섹션이 눈에 들어왔죠. 예전에는 작은 코너에 불과했던 공간이 이제는 영어 다음으로 큰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한글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죠. 3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쳐 왔지만 다른 언어의 구조를 살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검색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디지털 시대에 왜 입력이 쉬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언론, 기관, 기업이 한 목소리로 한국어가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저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 지켜온 소신과 새롭게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어 교육청 주최 다언어 교육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교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세션은 세계 언어 트렌드와 교육 현장의 변화라는 주제였고 영국 교육부 자문위원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발표를 시작했죠.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어 학습자가 80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 확산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일었죠. 발표자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한 특집을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단어들이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발표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 앞에서 제 의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두 번째 세션은 문자 체계의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언어학 교수가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입력 방식과 매우 잘 맞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다양한 문자의 입력 방식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적은 수의 기본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키보드 입력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었죠.
실제로 한글 타이핑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어권 타이피스트보다 한국 타이피스트의 평균 속도가 약 20% 빠르죠. 실습 시간에 저도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규칙성이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었죠. 이렇게 적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긴 하네. 무의식 중에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워크숍 후반 영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일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일본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한국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간단한 한국어 문장으로 소통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니까 일본 친구들도 같이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일상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귀갓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이 저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죠. 세계가 왜 한글과 한국어를 특별하게 보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태도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본어 수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열정이었죠. 그들은 학교나 교사의 지시가 아닌 순수한 흥미로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교육 철학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불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기도 했죠. 완강했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도착하자 교문 앞에 모인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미야모토 리나와 한국어 동아리 학생들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영국 학생들과 교환 수업을 하고 있어요. 미야모토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화면 속에는 영국 학교 교실이 보였고 학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실시간 교류 수업이에요. 저희는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영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니 교사인 저도 생각하지 못한 활동이었죠.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니? SNS에서 시작됐어요. 저희가 올린 한일 언어 교류 영상이 인기를 얻어서 영국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쪽도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타니구치를 만났고 그는 반갑게 다가왔죠. 사카이 선생, 학생들의 국제 교류 프로젝트 들었는데 놀랍지 않나요? 방금 보고 왔는데 학생들의 적극성에 놀랐네요. 타니구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한류가 일본어 정체성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어와 일본 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 문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점심시간 미야모토 리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는데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사카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일본어나 일본 문화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 문학도 좋아하고 선생님 수업도 항상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면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할 줄 아는 언어가 많을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한국어의 실용성 둘 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야모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학생들이 일본 문화와 언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죠. 다음 날 타니구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학생들의 영상이 학교 SNS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1만을 넘었다고 하네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초반에 우려를 표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아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던데 사카이 선생님도 생각이 바뀌었나요? 솔직히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아직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학생들의 열정은 인상적입니다.
복도에서 다언어 교육의 가치 전시회 포스터를 보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전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장이 주재하는 교사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죠. 모든 교사들 앞에서 제 생각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신문 인터뷰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생각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실 내에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제 발언에 집중하고 있었죠. 타니구치와 교장의 눈빛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 동아리 활동을 지지하며 다언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이 미소를 지었고 타니구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무엇이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영어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발성, 그리고 일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미야모토 학생과의 대화가 큰 깨달음을 주었죠. 회의 후 교장이 저를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카이 선생,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다음 주에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는데 사카이 선생님이 참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간담회 날, 처음에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특히 제 인터뷰를 본 학부모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죠. 제가 한국어 교육에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일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영국, 한국, 일본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가 이어졌고 학부모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말했죠. 저도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언어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면 모국어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언어는 서로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입니다. 한 달 후 미야모토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확대되어 영국 학교와 언어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협약식에서 영국 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시작했고 이제는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교류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닌 다리임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언어로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워크숍에서 받은 한국어 기초교재를 진지하게 펼쳐보았고 저에게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변화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보수적인 일본 교사가 한국어 열풍을 마주하며 겪은 인식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고집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을 잇는 한류의 힘,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이 만들어낸 변화는 언어가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문화 교류는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소중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